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육체가 늙고 기력이 쇠하는 것을 노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105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오며 깨달은 사실은 인간의 진짜 늙음은 마음의 문이 닫힐 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생의 반환점이라 불리는 50세는 아주 기묘한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이 시기에 비로소 인생의 참된 향기를 맡으며 진짜 부자로 거듭나고, 또 누군가는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며 가난의 굴레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 속의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신줄에 접어든 당신의 눈빛은 무성한 숲처럼 깊습니까? 아니면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여전히 삶이 고달프고 손에 쥔 것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며 앞날이 캄캄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운명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의식 중에 붙들고 있는 가난한 자의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강연장을 다니며 만난 사람들 중 유독 50세 이후에 삶이 급격히 무너지는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3가지의 독한 습관을 품고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살아온 1세기의 세월을 담보로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50년을 귀한 인생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고통의 연장선으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짓는 영혼의 지침서입니다. 50세라는 나이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자식들은 장성하여 품을 떠날 준비를 하고, 직장에서는 등 떠밀려 물러나야 할 시기를 고민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서 고장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이제 내 인생도 끝물인가 하는 생각을 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인간의 정신적 성장은 60세부터 75세까지가 황금기입니다. 50세는 그 황금기를 맞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화의 시기입니다. 그릇에 담긴 찌꺼기를 비워내야만 새로운 운명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법이지요.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늘 허기지고 주변을 괴롭힙니다. 반대로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50살의 빈손일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기운을 불러 모읍니다. 제가 봐온 수많은 성공한 노년들은 결코 대단한 비법을 가진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무심코 행하는 나쁜 버릇들을 과감히 잘라낸 이들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50세를 넘겼거나 그 문턱에 서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엄중한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달콤한 위로보다 지금 당장 버리지 않으면 당신의 노년은 비참해질 것이라는 이 쓴소리가 당신을 살리는 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지 많아버리는 것에 서툽니다. 하지만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특히 50세 이후에 운을 다시 깨우고 싶다면 내 영혼을 좀먹는 습관부터 도려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습관은 제가 100년 넘게 관찰해온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적 증거들입니다. 이 글을 듣는 동안 가슴 한구석이 찔리거나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들을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당신이 50세 이후에 맞이할 운명은 당신이 오늘 무엇을 버리기로 결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끊어내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제의 나와 결별하는 일입니다. 50세에 접어든 많은 이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몸은 현재를 살면서 마음은 낡은 앨범 속을 서성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과거의 거지가 되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며 느낀 사실은 50세 이후에 급격히 가난해지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입에는 항상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왕년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얼마나 큰 돈을 만졌으며 얼마나 화려한 인맥을 자랑했는지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으십시오. 현재 당신이 보잘것없을수록 과거의 화려함은 당신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당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습니다. 손에 낡고 썩은 사과를 꽉 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신선하고 달콤한 열매를 새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50세는 그동안 살아온 전반전의 훈장을 스스로 떼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계급장과 명함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당신의 운명은 거기서 성장을 멈추고 맙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와 후회에 매몰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주식을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사업을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런 무의미한 가정법은 당신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바라보며 한탄하는데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눈앞에 지나가는 새로운 기회의 물줄기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는 참으로 고단합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들 하지요. 그래서인지 이 시기에 억울함과 보상심리가 극에 달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어떻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마음이 과거의 겟을 만듭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 억울함이야말로 내 노년을 초라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이더군요. 진정으로 운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당장 당신의 기억 속에서 나의 전성기라는 페이지를 찢어버리십시오. 50세의 당신은 다시 태어난 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100년 인생에서 50은 이제 겨우 정오를 지난 시간입니다. 오후의 햇살은 오전과는 또 다른 빛깔로 세상을 비춥니다. 그런데 오전의 햇살만 그리워하며 그늘에 앉아 있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저는 6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고 70세에 가장 활발하게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50세 때 과거의 학문적 성취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의 김영석은 없었을 것입니다. 운명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악취를 풍깁니다. 여러분, 당신이 저지른 잘못과 당신이 입은 상처를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누렸던 영광도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자산이 아니라 당신이 넘어야 할 높은 벽일 뿐입니다. 50세 이후의 풍요로움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내일의 태양은 어제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명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첫날처럼 대하는 태도, 그 소박하고도 위대한 마음가짐이 당신을 가난의 수렁에서 건져낼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과거라는 유령과 대화하기를 멈추고
살아 숨쉬는 오늘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십시오. 그것이 50대 이후에 운을 깨우는 가장 준엄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한국 사회만큼 타인의 눈초리가 매서운 것도 드뭅니다. 남들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자식은 어느 대학에 갔는지, 이번 명절에는 어떤 차를 타고 나타났는지, 50세 무렵에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채점판 앞에 서 있는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목격한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다가 정작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50세 이후에 운을 가로막는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는 영혼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아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두어도 결코 만족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친구의 성공을 시기하고 이웃의 풍요를 보며 자신의 초라함을 탓하는 순간 당신의 운명은 빈곤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그 마음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인생은 100m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걷는 긴 산책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아침 일찍 산 정상에 오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노을이 질 무렵에야 그 경치를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0세라는 지점에서 남들보다 조금 뒤처졌다고 해서 혹은 남들보다 짐이 가볍다고 해서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낙인 찍는다면은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살아보니 인생의 참된 승부는 60세 이후에 결정되더군요. 50대에 화려했던 사람이 80대에 쓸쓸해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비교하는 습관은 필연적으로 열등감이나 허영심을 낳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운명을 망치는 독약입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기회가 와도 숨어버리고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은 실속 없는 껍데기만 쫓다가 가진 것마저 잃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은 체면을 중시하다 보니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무리하게 소비하고 과시하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가난한 자의 행보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세가 되었다면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추록하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걱정하는 대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한가?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가? 이런 내면의 질문들이 당신의 운을 바꾸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운명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아오지 남의 인생을 훔쳐보며 한숨 짓는 사람에게는 절대 깃들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나 영적으로 보아도 비교는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시기와 질투는 나쁜 기운을 불러 모으고 결국 당신 주변의 인복을 마저 쫓아버립니다. 50세 이후에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운이 트이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속으로 계산하고 비교한다면 누가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하겠습니까?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모여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만의 속도를 찾으십시오. 남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사든 자식이 대기업에 취직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이 피울 수 있는 꽃의 씨앗이 여전히 가슴 속에 있습니다. 50세는 그 씨앗에 물을 주기 시작할 때이지 남의 꽃밭에 핀 장미를 부러워하며 내 마당을 헤집어 놓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100살을 넘기고도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한 번도 남의 속도에 나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고 비로소 운명의 바람이 당신의 돛을 밀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그것이 50세 이후 당신의 삶을 귀족의 삶으로 바꾸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육체의 노화가 아니라 정신의 고착입니다. 제가 1세기를 넘게 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모습은 50세라는 이 황금 같은 나이에 스스로를 다 배운 사람 혹은 더 배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짓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버려야 할 가난한 습관은 바로 공부하기를 멈추고 고집을 부리는 태도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경제적 빈곤만을 가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지적 빈곤과 정신적 빈곤입니다. 50세가 넘어서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요즘 애들은 말이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산다면 당신의 운은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은 지혜의 부족을 가리기 위한 비겁한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벼이삭처럼 고개를 숙이고 새로운 변화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운명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좁은 경험만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으며 세상과 담을 쌓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강단에서 은퇴한 후에도 지금까지 매일 글을 쓰고 강연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배움이 곧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50세는 결코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반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문,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삶의 철학을 흡수하여 통합의 지혜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뇌는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포기하는 순간 뇌세포와 함께 당신의 운명도 사멸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이 겪는 소외감의 근원은 대개 불통에서 옵니다. 그 불통은 바로 공부하지 않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데 본인은 30년 전의 가치관과 지식에 머물러 있으니 자식 세대와 대화가 안 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입니다. 고립된 사람에게는 운이 따를 수 없습니다. 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통로를 통해 흐르기 때문입니다. 50세 이후에 운을 바꾸고 싶다면 손에서 책을 놓지 말고 귀를 열어 젊은이들의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또한 고집은 인간관계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하거나 비판을 했을 때 그것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버럭 화부터 낸다면 당신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제가 본 진짜 부자 노인들은 하나같이 유연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면 머리를 숙였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람과 함께 운이 굴러 들어오게 하는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세 이후의 운명은 당신이 얼마나 열린 마음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겸손한 고백이 당신을 풍요로운 노년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기계를 익히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책을 읽으십시오. 배움을 멈추는 것은 정신적인 자살과 같습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 인격에서 깊은 향기가 배어나옵니다. 그 향기가 바로 가난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향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서재에는 어떤 책이 꽂혀 있습니까? 혹은 오늘 당신이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를 늙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새겼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50세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나이입니다. 고집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배움이라는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비천함에서 귀함으로 바꾸는 세 번째 기적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50세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세 가지 가난한 습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오늘을 망치는 어리석음,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귀함을 잊는 미련함, 그리고 배움을 멈춘 채 고집의 성벽 뒤로 숨어버리는 교만함. 이 세 가지는 당신의 남은 50년을 어둠으로 몰아넣는 독소와도 같습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와 보니 인생은 마치 긴 강물과 같더군요. 상류에서는 물살이 급하고 돌에 부딪히며 소란을 피우지만 하류로 내려올수록 물줄기는 넓어지고 깊어지며 소리 없이 흐릅니다. 50세는 바로 그 소란스러운 상류를 지나 깊고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지점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손에 쥔 것을 더 꽉 쥐는 힘이 아니라 손을 펴서 불필요한 것들을 강물에 흘려보내는 용기입니다. 많은 분이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찼던 시기는 사회적 성공을 쫓던 40대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깨닫고 이웃을 위해 내 시간을 나누기 시작했던 60세부터 75세까지였습니다. 50세인 당신은 지금 그 황금기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각본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생각과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말부터 정화하십시오. 50세 이후에는 원망하는 말, 질투하는 말,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하고 칭찬하며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품격 있는 말 한마디가 천만금의 재물보다 더 큰 복을 불러옵니다.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할 때 기회와 행운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인복기이자 인생 최고의 자산입니다. 또한 건강한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50세 이후에는 무의미한 인맥을 관리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사람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외부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영혼의 부자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한번 다져진 인격의 풍요로움은 죽는 순간까지 당신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견디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나라를 일궈냈습니다. 이제 50세가 된 당신은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접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영혼을 귀하게 대접할 때 시작됩니다. 낡은 습관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운명은 당신이 나는 이제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바뀝니다. 제가 100세를 넘긴 노학자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남겼느냐로 결정됩니다. 50세, 당신의 진짜 인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긍기를 가슴에 새기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십시오.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당신의 앞날에 따뜻한 햇살과 넉넉한 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사랑과 지혜뿐입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그 향기로운 것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